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분자생물학 실험이 다 못 끝냈습니다. 그래서 세 문제 더 하고 오늘 13문제까지 하면 분자생물학은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 27번부터 세 문제 더 풀고 13문제까지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거냐면 유전자 X를 유전자 Y로 바꿨대요. 그래서 델타 X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각각의 제한 요소 A, B, C로 절단했고, 그 다음에 나이트로셀루즈 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서던이다, 그쵸? 서던 블러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방사선 동연소로 표시된 DNA 프로브를 써가지고 검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와일드 타입과 즉 X가 있는 거하고 X를 Y로 바꾼 델타 X가 제한 요소 맵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각각의 서던 블러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숨겨온 거죠. 이 A, B, C가 각각 제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했고 일단 후보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기를 가지고 저는 풀게요. 자, 일단은 A가 얘 아니면 얘니까 두 녀석만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가상의 DNA가 있다 할게요. 그리고 제한 요소를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절단했다 합시다. 어떤 뭐 1번이라는 제한 요소를 써서 그리고 얘를 이제 전기홍동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홍동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절편이 3개가 나올 것 같고 제일 작은 게 멀리 갔을 거고 요렇게 됐을 것 같아요. 즉 이 녀석이 1번이면 얘가 1번일 것 같아요. 그럼 얘가 2번이라 한다면 얘가 2번 같아요. 얘가 이제 크기가 더 커 보이니까 얘가 3번이라 할게요. 그래서 전기홍동하고 NC 페이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이제는 어떤 걸 쓰더라? 이제 프로브를 쓸 건데 만약 제가 프로브를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을 프로브로 썼다 할게요. 그러면 누가 디텍션 돼요? 2번과 3번이 디텍션 되겠지. 1번은 디텍션 안 되겠지. 그렇죠? 하나라도 오버랩 된 녀석이 디텍션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는 2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DNA가 있을 건데 그 DNA에 이 프로브가 이런 식으로 오버랩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방사선 표시됐겠죠. 방사선을 제가 별표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잡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가 DNA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프로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오버랩 되면서 붙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3번과 2번이 디텍션 되고 1번은 디텍션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다시 와서 만약 얘가 A가 이코아로를 할게요. 그러면은 와일드 타입에서 이코아로는 어디냐?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어떤 것만 얘만 신경 쓰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대략적으로 보니까 3.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가 3.5,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델타 X도 맞는지 볼게요. 이코아론 절단했을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런데 이쪽은 뭐 프로브가 디텍션 할 수 없겠죠. 프로브가 여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OKV 5.8?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8. 그러면은 얘가 맞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KPO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자, KPO를 하게 되면 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요. 되게 크다 그렇죠? 그러면 크기가 안 맞고 KPO이 여기고 그 다음에 KPO는 여기에요. 그럼 되게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작아야 되겠다. 그래서 틀렸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갈 수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C로 가가지고 얘하고 힌드3 이 두 가지를 볼게요. 그러면 뱀H원이 경우의 수가 많았으니까 뱀H1 그 다음에 뱀H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 한 4캡이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4캡이 할게요. 그 다음에 배매추원을 절단했을 때 여기 배매추원, 여기 배매추원 얘만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한 2캡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2캡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일단은 2번이 하고 여기 3번하고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하고 얘를 한번 가볼게요. 힌드3하고 KP1이 남았는데 자 힌드3로 가봅시다. 힌드3는 여기 힌드3는 여기 좀 크기 작겠다. 그렇죠? 한 2점 얼마? 비슷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힌드3 그다음 힌드3 얘가 조금 더 크겠네. 비슷해요. 그래서 힌드3 답은 2번. 나머지도 그렇게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그다음 13번. 자, PCR 이야기죠. 그래서 1, 2, 3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뭐였습니까? 더블 스탠드 DNA 주형 DNA를 싱글로 바꿔주는 변성. 그렇죠? 보통은 94도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때는 효소가 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2번은 뭐가 붙었죠? 이런 게 프로브죠. 그렇죠? 아니 프라이머죠. 죄송합니다. 프라이머. 그래서 어닐링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 어닐링의 온도는 실험할 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뭐의 온도하고 비슷하더라? 프라이머의 무슨 온도? TN과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만약 프라이머의 TN 값이 높으면 어닐링 온도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누구하고 주형 DNA와 누가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도 역시 효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의 경우는 이제 신장이 됐다. 그렇죠? 엑스텐션이 됐는데 신장 보통 이제 72도. 그러면 이게 이제 디폴트로 갔던 이유는 어떤 효소 때문에? 택폴의 최적 온도가 72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사이클이죠. 그렇죠? 보통 한 25바퀴를 돌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여기 있는 단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A가 지금 보기에서 보니까 5'인지 3'인지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여기가 이제 프라이머인데 여기 붙고 나서 이렇게 신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뭘까? 5'. 그러면 역평형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머지도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신장됐으니까 여기가 5'. 그럼 얘는 3'. 그럼 역시 다만 하면 얘가 5' 소리고 근데 여기가 이제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도 다시 한번 더 표현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3', 여기가 5'.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5'. 그다음에 자, 이쪽에서 요렇게 요 녀석이 요렇게 온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5',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3', 여기가 5'.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방식하고는 좀 위아래가 좀 바뀌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뭐 보고 판단했다? 이거 보고 판단했어요. 요거.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 요 녀석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다면 여기가 3'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3'이다. 라는 것을 유추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보기로 할게요. 2번 단계가 어닐링이죠. 이때는 효소 작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죠. 아니면 3번 단계에 필요하든지. 그 다음 니은은 아까 우리 풀었는데 3'이었어요. 그렇죠? 3'. 자, 딕은 PCR의 두 번째 사이클이 끝날 때에는 기억, 니은, 딕을, 리을 모두가 합성이 된다. 자, 두 번째 사이클이랬어요. 그리고 합성된다는 소리를 한 거예요. 합성이 되어야지만 이게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얘를 다시 옮길게요. 어떤 걸 옮길 거냐? 요 녀석을 옮길게요. 이건 지금 한 바퀴만 돈 거니까 얘를 다시 옮길게요. 그러니까 저기는 색깔을 좀 진하게 했던 거. 저는 어떤 거 그렸냐면 요거 그렸어요. 요거 진하게 그린 거.
그다음 밑에 있는 요 녀석 그릴게요. 얘는 색깔 달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달리할게요. 저는 어떤 거 그렸냐면 요 두 번째 거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릴 거예요. 검은색. 그러면은 얘는 요 정도까지 왔네요. 그리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체 있는 요거 그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A, B, C를 이제 표현해야 될 것 같죠? 그러면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 B, 이쪽 위치에서 B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C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D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표현하면 B, C, D, B, C. 그럼 여기는 다다 그렇죠? A, B, C, D.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의 더블 샌드, 요렇게 해서 하나의 더블 샌드, 그래서 두 개의 더블 샌드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방향성도 표현을 하고 갈게요. 여기 3 프라임, 여기가 3 프라임, 여기 5 프라임. 그럼 당연히 여기가 3 프라임, 5 프라임. 그리고 요 녀석 진한 거 여기 3 프라임, 얘가 5 프라임. 그럼 얘는 3 프라임, 5 프라임. 됐죠? 자, 이제 프라이머가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머가 마치 이제 첫 번째 하듯이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렇죠? 요렇게 똑같이. 그러면 어디 가서 여기 와서 이렇게 프라이머가 와서 붙습니다. 그러면 신장까지 가봅시다. 그럼 신장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건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있다? B, C, D가 있어요. 요거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지금 어딨냐? 요거네, 요거. 니은이네. 니은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니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프라이머 또 붙일게요.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한 프라이머를 붙여야 되는데 요 프라이머가 오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에 여기 와서 이렇게 와서 붙었어요. 그럼 이제 5 프라임, 3 프라임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B하고 C가 있는 녀석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얘다. 그렇죠? 디귿. 요게 역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더블 샌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제가 체크 표시를 한 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 얘로 갈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역시 프라임가 요런 스타일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얘는 B하고 C가 달려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요거다. 그치? 리얼. 그래서 요 녀석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자, 얘에 대한 것은 요 스타일이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와서 붙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얘는 A, B, C 그리고 검은색으로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샌드를 형성해요. 따라서 기억, 니은, 티귿, 리을을 다 만들어집니다.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티귿이 돼서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 다음 형질 전환 실험. 자, 형질 전환 능이 있는, 지난번에도 컴피턴트란 말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뭔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형질 전환 능이 있는, 보통 어떻게 하면 돼요? 칼슘 클로라이드 처리하면 되겠다. 그렇죠? 세포벽에다가 칼슘 클로라이드를 처리한 뭐 대장균, 세균들, 그러면 DNA가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이 붙을 수 있으니까 형질 전환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컴피턴트 셀. 자, 그래서 뭐 항생제 내성 결핍이고
현타격을 100마이크로리터를 시험관에 넣었대요. 자, 그래서 100마이크로리터 일단 준비했어요. 각 시험관 하나에 플라스미드 A 용액을 마이크로리터당 1나노그램 1마이크로리터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플라스미드 A를 넣었는데 얼마를 1마이크로리터를 근데 1마이크로리터 따면 얼마? 1나노그램이 있대요. 1나노그램의 DNA를 넣었다 이 소리겠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플라스미드 B를 넣었는데 얘는 1마이크로리터를 넣었어요. 근데 1마이크로 속에는 얼마가 있더라? 2나노그램. 2배가 더 많네요. 그렇죠? 2배가 더 많습니다. 차이는. 그리고 플라스미드 A하고 플라스미드 B의 맵이 나왔는데 자, 암피실린에 대해서 저항성 유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카나마신에 대해서 저항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 있고 멀티콜로니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를 암피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카나마신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다. 암피실린은 펩티드 글칸 생합성을 막는 거 맞죠? 트랜스펩티다즈의 비가역적 억제자고 카나마신은 뭐 했어요? 번역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나마신은 번역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암피실린 같은 경우는 펩티드 글리칸의 생합성을 억제한다. 뭐 정확하게는 트랜스펩티다즈의 비가역적 억제자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을 화학적으로 다시 합성을 했는데 어떤 작용기 빼고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갔더라. 그러면은 역시 오리진이 있으니까 당연히 숙주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제 스스로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관에 30분에 얼음에 둔 후에 아이스 뒀습니다. 그리고 역시 힐샥 처리했다 그렇죠? 그래서 힐샥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다시 얼음. 그래서 무슨 일이 힐샥. 이 과정에서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했냐. 899 굳이 왜 이걸 썼을까? LB는 그냥 보통 일반 베이지의 대명사입니다. 뭐 사람 이름에서 왔긴 왔지만 그래서 899를 넣었대요. 899 그러니까 899 리터를 그래서 여기가 1이었구나. 그럼 여기 합치면 900이고 여기 1000이네. 그치? 여기 101, 899. 그 토탈은 얼마? 1000. 토탈은 1000. 즉 1리터다. 이 소리겠죠? 1리터다. 토탈은 1리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진탕 배양했는데 자, 이때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했어요? 또는 45분을 했습니까? 재생. 왜냐면 얘는 만신창이 된 거 맞죠? 아이스 갔다가 뭐 42도 갔다가 아이스가 하니까 아무리 암피실린에 대해서 저항성 유전자 있다 하더라도 이거 발현할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 LB 배제는 암피실린 첨가하는 게 맞아요? 이런 거 첨가 안 한다고. 뭐 카나마신 이런 거 첨가해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있어도 발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재생 배지를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일정량의 배양액 그러면 여기는 또 양이 나오겠죠. 좀 있다가 암피실린 선택 배지를 암피실을 썼네요. 그러면은 얘는 의미가 없다. 그렇죠? 카나마신 리선스 유전자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형질차 하나를 하더라도 얘는 선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플라스미드 A가 플라스미드 B가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가 있지만 어느 베이지에서 했으니까 암피실린이 첨가된 베이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콜론이 형성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암피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을 갖고 있는 애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콜로니가 많이 나오겠지.
형질 전환 애들은. 이해되겠죠? 그래서 B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선택 페이지를 암피실을 선택했으니까. 만약 거꾸로 카나말신에 대해서 써버리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지만 여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룻밤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로니 수를 측정했는데 당연히 A가 있는 게 훨씬 더 많고 여기는 없을 것이다. 정상적인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측정된 집락, 저 집락이란 말이 콜로니예요. 콜로니. 집락이라는 것은 어떤 동종의 무리들 뭐 이런 거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각각 보니까 딱딱 비례하는 것 같아요. 여기 10, 2배로 가니까 여기 2배.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10배. 딱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는 측정을 안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없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 집락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안 배웠던 내용이긴 한데 어떤 게 있냐? 형질 전환 효율은 사용한 플라스미드 1 마이크로그램당 형성되는 형질 전환 집락수다, 즉 콜로니 수다라는 거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 1 마이크로그램 했을 때 나오는 집락수예요. 1 마이크로. 근데 우리는 지금 뭐를 넣었냐면 1 나노그램을 넣었어요. 1 나노그램. 다시 플라스미드 A에 1 나노그램을 넣었습니다. 1 나노그램 플라스미드 A에. 그런데 전체가 토탈은 1000이었어요. 1000이었는데 물론 얘를 해도 되고 얘도 해도 되는데 저는 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0 마이크로리터를 했을 때 1000 중에서 10 마이크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분의 1만 한 거예요. 100분의 1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100배를 곱해야 됩니다. 1 나노그램 대해서는. 어쨌든 100분의 1만 했는데 100개가 됐대. 100분의 1만 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100분의 1을 했을 때 100분의 1만 했을 때 얼마? 100개가 됐으면 실제 나는 1 나노그램을 다 때려 넣었으면 곱하기 100이 되니까 10의 4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나노그램일 때는 10의 4승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되겠죠. 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0배를 희석한 꼴이죠. 희석해가지고 10의 2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따라서 100배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100배수 곱해줘야 돼요. 그러니 결과는 10의 4승이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런데 우리가 형질 전환 효율은 1 마이크로그램당 이랬어요. 1 마이크로그램당. 그러면 얘를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 1 마이크로그램당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도 단위 연습 많이 했는데 나노하고 마이크로는 10의 3승 차이라고 했어요. 그죠? 10의 3승. 그러면 10의 3승이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10의 4승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의 3승을 올려야 되겠지. 그래서 10의 7승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해 보면 형질 전환 효율은 10의 7승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플러스는 B는 그 효율이 없겠죠. 지금 현재에서는. 왜냐하면 암피실린이 첨가된 베이지에서 했으니까. 그다음 기억은 2000이다. 아니죠. 안 나올 겁니다. 콜로니가 0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자연 돌연변이 이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실험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라이 LB 베이지에 암피실린을 첨가하면 이거 지금 재생하는 그 베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재생 시 재생 베이지에다가 이거 쓰게 되면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나오기도 전에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콜로니 수는 더 적겠지.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감소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여기서는 일단은 뭐 이거 뭐 전환하는 거 이거 화학에서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과학적인 이야기 요거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간 프린트 다 분자생물학 실험이라서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오늘 이게 다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 조금 남기면 뭐 다음 주에 그거 해서 연달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인체 생리갑니다. 그렇죠? 맞죠? 인체 생리가고, 근데 인체 생리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피트에서는 한 문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포 신호 전달 파트까지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7문제 정도? 그래서 오늘 뭐 못 풀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다 털고 갈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는 세포 신호 전달까지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뭐였죠? 발생입니다. 발생. 발생이 문제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추린 것만 해도 15, 16 이렇게 되거든. 어쨌든 그런데 아마 그거하고 제가 생식하고 같이 넣어서 들고 올 수도 있어요. 발생과 생식이 복합된 문제가 몇 개 있어서 그러면 20문제 넘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는 뭐 생식도 다 끝났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A 구조가 있는데, 자, 이제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 선생님, 엑손에는 ORF만 있죠. 그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엑손에는 자, ORF가 뭐예요? 게시 코던에서 스탑 코던 직전까지 실제 번역되는 부위가 ORF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도 엑손이라는 거예요. 요 앞부분들, 파이프라인 UTR, 비번역 부위도 엑손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위는 번역이 안 되죠. 그런데 3' UTR도 뭐에 들어간다? 엑손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기는 이 DNA 상에서 전사되고 그리고 각각의 인트론들이 제거돼서 성숙 mRNA가 되면 몇 kb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볼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얘가 만약 성숙 mRNA, 선생님 이거 RNA나 tRNA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막 프로틴에 있으니까 프로틴 되니까 당연히 mRNA 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볼게요. 1, 2, 3, 4, 그럼 4.5 맞아요? 틀림 이야기했어요. 4.5 kb 그렇죠? 1, 2, 그 다음에 4, 4.5 다 있으면 4.5예요. 지금 제가 전제 조건이 뭐냐? 엑손 1에서부터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대체적 스플라이싱,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하게 되면 4.5K보다 작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제 간, 뇌, 폐에서 그 조직마다 다르게 했네요. mRNA 프로테인을 각각 분리했고 분리된 mRNA에서 엑손 3번을 또 엑손 3번을 프로브로, 그래서 이 엑손 3번에 대한 프로브니까 엑손 3번이 있으면은 디텍션 되겠지만 3번이 없으면 디텍션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당연히 노돈이겠죠. mRNA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가에서 분리된 단백질, 단백질에 대해서도 하네요. 그럼 웨스턴 할 것 같아요. 유전자 A가 암호하는 단백질의 C 말단 부위, 그러면 C 말단은 어디가 될까요? 얘는 안 되겠지만 요 부분이 되겠지, 그치? 요 부분.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뭐가 된다? C 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를 잡는, 즉 엑손 5에 해당되는 녀석을 항체를 이용해서 잡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C 말단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를 사용해서 뭐를 했다? 웨스턴 블러팅을 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냐? 만약 엑손 5를 선택 안 하고 뭐 가상의 어떤 종결 코드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녀석은 디텍션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웨스턴 블러팅을 통해서도. 어쨌든 이 부위가 반드시 번역되는 녀석들은 잡을 수 있다. 근데 그 부위가 번역이 안 되면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던 블러팅하고 웨스턴 블러팅이 있는데, 일단 노던 블러팅은 mRNA, RNA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손 3번이 있을 때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간에서는 잡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4.5를 예상했는데 4.5 같아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간에서는 1, 2, 3, 4, 5가 다 나왔다는 소리지. 그렇죠? 4.5가 나왔어요. 그 말은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다 있다는 소리. 그 다음에 뇌하고 폐에서는 일단 3번을 갖고 있는 mRNA는 없었다는 거예요. 전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번을 인트론 취급하면 디텍션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웨스턴 블러팅을 갔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지금 누구에 대한 4.5에 대해서 ORF를 가졌을 때 나온 거니까 이걸 일종의 디폴트로 잡고
뭐 4.5kb고 그다음에 각각의 ORF가 얼마가 있을 때 그때 프로테인 크기는 저거다. 뭐 이렇게 대주군요. 그런데 얘가 훨씬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작다는 소리는 분명히 mRNA가 나왔으니까 프로테인이 됐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뇌에서도 실제는 전사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전사가 됐다. 그리고 뭐를 반드시 포함했다? C말단에 엑손 5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 그러나 뭐는 없다는 거예요. 엑손 3번은 없더라. 없음. 그러니까 얼터네이트 스플라이싱을 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3번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다음 이제 폐에서는 지금 이 데이터로서는 전사와 번역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얼터네이트 스플라이싱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그 마지막에 있는 스탑 코던이 또 다른 쪽에 간다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데이터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전사 안 됐고 번역이 안 됐구나.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경우의 수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자, 그럼 유전자 A는 뇌에서 전사가 안 된다? 전사됩니다. 왜냐하면 웨스턴 블로팅에 잡혔으니까. 따라서 전사되지 않는다는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전사돼요. 지금 현재 우리는 간과 뇌에서는 전사된다. 근데 폐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는. 간에서 발현된 유전자 A의 단백질은 뇌에서 발현된 유전자 단백질 없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다. 그렇겠죠. 얘가 엑손 3번을 포함하고 얘는 엑손 3번이 없을 거니까 반드시 얘가 없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에 해당되는 엑손 3에 해당되는 것을 포함한다. 맞아요. 지금 나에서 엑손 5를 탐침을 하면 그러면 엑손 5를 한다면 간과 뇌에 있는 mRNA가 모두 다 디텍션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C 말단에 엑손 5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5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밴드가 어떻게? 2개가 나오겠지. 2개가. 그래서 여기도 밴드가 하나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 SS 페이지. 자, 단백질 정경도 하는 거죠. 자, 그럼 토탈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확인 좀 해볼게요. 여기가 단위가 또 다르다, 그렇죠? 요게 단위가 달라요. 나머지는 밀리리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 그 다음에 4.8, 4.9, 5. 얘는 뭐 좀 의미가 없는 모양이지. 그러면은 전체가 어떻게? 10. 그렇죠? 토탈을 10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ml. 근데 얘도 보니까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얘가 다르네. 얘가 3.3이고 얘는 5.5. 그래서 증류수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면 또 얘도 같네. 토탈은 10. 일단 토탈은 자, 제가 이걸 왜 하느냐? 혹시라도 빠져 있는 거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서로 다른지를 보려고 한 건데, 일단 뭐 증류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토탈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얘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가 다르냐? 30% 아크릴아마이드, 비스 아크릴아마이드 혼합에. 자, 마치 이게 이런 거예요. SDS 페이지는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떤 지지체를 형성한다면 아가로즈 젤에서는 아가로즈가 퍼센트로 지지체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가 30%를 어떻게 5 마이크로리터를 썼는데 10 마이크로리터한 5니까 2분의 1로 줄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B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아크릴 아마이드 비스 아크릴 아마이드 용액이 얼마가 들어갔다? 퍼센트로 친다면 2분의 1이니까 15%의 아크릴 아마이드 비스 아크릴 아마이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에 대한 5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10에 대한 3.3이에요. 거기서 30을 하니까 결국 얼마가 되죠? 10에 대한 3.3인데 얼마? 30에 대한 거니까 9.9? 9.9? 그 정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9.9%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가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B가. 그치? B가 더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가르젤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개거리는 어떻게? 느려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여기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개거리하고는 반비례죠. 전개거리는 더 떨어질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좀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 A는 좀 빨리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트리스는 그냥 pH를 위해서 간 거고, 그다음에 SDS 왜 넣었어요? 변성하려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SDS가 어디에 붙는다고 했죠? 프로테인에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이 펩티드 결합에 SDS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SDS가 됐죠? 그래서 아미노산마다 고유의 차지가 있을 건데, 즉 알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염기성이다, 얘가 뭐 산성이다, 얘는 뭐 극성이다 라고 하더라도 SDS가 소디움 도도스 설페이트 황산기를 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마이너스화 시켜서 전체 차지를 어떻게 마이너스화 시킨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차 구조는 Y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SDS를 처리하게 되면 SDS 처리 시 3차 구조 파괴되고 그 1차 구조화 되는 거예요. 1차 구조. 물론 이화 결합은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화 결합은 안 돼요. 이화 결합은 파괴 못 합니다. 결합은 파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화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1차 구조화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였다? 마이너스화 시킨다라는 거예요. 고유의 차지를 다 무시시킨다라는 소리. 그래서 분자량별로 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라는 이야기. 자, 그다음 암모늄 펄스페이트라고 하는 녀석, 그다음에 티메이드가 있는데 이 두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이에요? 원래 아크릴 아마이드하고 비스 아크릴 아마이드는 평상시에 상온에 따로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실험할 때 제가 섞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중합이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젤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암모늄 펄스페이트하고 티메이드를 넣게 되면 이 아크릴 아마이드, 비스 아크릴 아마이드가 어떻게 젤화, 뭐 반고체화, 젤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주게 되면 빨리빨리 중합이 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1번에 가볼게요. SDS는 이화 결합을 파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건 상관없다고. 그러면 쌤 이화 결합 파괴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베타, 머캅토, 에탄올. 하나만 더. DTT.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뭐 한다? 이화 결합을 파괴한다. 그러면 베타 머캅토 에탄올과 DTT는 일종의 환원제요 아니면 산화제요? 환원제. 왜냐하면 이화 결합의 SS에다가 수소를 주어지니까 환원시키니까, 그래서 환원제를 쓰게 되면 이화 결합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SDS는 그런 거 못해요. 아크릴 아마이드하고 비스 아크릴아마이드 중합체를 형성해서 분자체. 자, 분자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몰레큘러 시브가 여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멍 같은 것들이 형성돼서 그 구멍들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테인이 이동할 수 있는 체를 형성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체 여과하는 구멍들을 형성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정경동씨 단백질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간다. 자, SDS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줘. 그래서 여기는 앞뒤가 바뀌었다 그죠? 음극에서 양극을 한다. 왜 그렇다고요? SDS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소리. 그 다음에 정경동씨 전류를 높여주면, 암페어를 높여주면 어떻게 더 빨리 가겠죠. 더 빨리 가는 거죠. 느려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다. 같은 조건에서 정경도 할 때 동일한 단백질에 같은 단백질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느리다는 거야. B가 느리고 A는 빠르겠지. B가 더 빠르다고요? 아니죠. 느리다라고 해서 느리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SDS가 이화 결합을 파괴하는 건 아니다는 거. 그다음에 SDS가 어디 붙는다는 거예요? 펩티드 결합에 붙는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돼요. 아마 이 파트 문제를 다 풀어보셨다면, 다 풀어보셨겠지만
프로테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킬로달톤이 길면 길수록 SDS는 어떻게 더 많이 붙어 있겠지. 펩티드 결합수만큼 붙어 있으니까 그게 아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2차원 전기운동 2D네. 그렇죠? 2D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먼저 하더라? SDS 페이지 아니면 등전점 전기운동. 등전점 전기운동을 먼저 하고 그래서 비변성제를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SDS 페이지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D 페이지가 있는데 2D 페이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등전점 뭐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을 하고 그리고 나서 SDS 페이지를 하더라.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은근히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요렇게 순서대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SDS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변성제를 쓰고 그 다음에 변성제를 쓰더라 라는 이야기.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일렉트릭 포커싱 IF를 먼저 했어요. 아, 나에 보면 폴리엠폴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아마 요게 이제 생소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걔네들 가지고 각각의 pH 그레디언트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얘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pH 기울기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통해서 pH 기울기를 만드는구나. 두 가지를 다 들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들고 있는 그런 물질을 써서 pH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준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했다? 등전점 전기운동.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SDS 폴리알칼라미드제를 쓰고 염색을 했는데 자, 우리가 DNA나 RNA 같은 얘네들의 핵산이죠. 핵산을 염색 시에는 보통 어떤 거 써요? ETBR 또는 아크리드 오렌지 이런 거 씁니다. 아크리드 오렌지 계열. 그러면 얘네들의 원리는 뭐였어요? 염기와 염기쌍 사이에 삽입돼서 얘가 어떤 자외선 같은 거 받으면 형광 물질이 내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염기쌍에 삽입이 되는 거. 그리고 얘가 형광 물질이었어요. 삽입성 형광 물질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프로테인 같은 게 염색할 때는 못 쓴다 했어요. 프로테인 염색 시에는 ETBR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아크릴 오렌지 안 되죠. 질소 용기 없으니까. 그럼 뭐 썼죠? 코마시 블루런트 블루인데 뭐 우리말로 바꾸니까 코마시 파랑 뭐 이렇게 됐던 거. 코마시 블루런트 블루 파랑 이런 걸 쓰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는지 볼게요. 아, 실험 결과 바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볼 수 있는 게 뭐 pH가 여기 중간이 7쯤이니까 그 pH 봐도 되고 크기 봐도 되고 크기가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크다는 소리고 여기가 작다는 소리니까 A가 제일 큰 녀석이 누구예요? 3번인가? 3번? 그 다음 확인도 해볼게요. 3번이 120kD인데 PI가 7. 그렇죠. 대략 7 같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은 게 뭐예요? 아, 두 번째 큰 녀석이 73이요? 2번이 되겠네. 그리고 PI가 9라는 거, 맞네. 그쵸. 그 다음에 DC는 크기가 같은 것 같아요. 크기가 같은 애가 1번하고 5번 있네. 근데 등전점은 서로 다르네. 그 8.3이 오른쪽. 그러면 C가 1번이 해당될 거고.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이 A에 해당되겠죠. 그럼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28kDalton인 4번 있겠네. 그럼 다 있다. 그렇죠? 다 해서 등전점 전기운동 하는 동안에 IF를 하는 동안에 단백질의 네트 차지 순 전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순 전하는 pH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토탈 차지니까. 그래서 순 전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자, 다시 IEF 전개시 프로테인의 네트 차지 순 전하는 pH에 따라 변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헷갈리는 거. 자, IF 전개시 프로테인의 PI 값은 pH에 따라 변한다. 어때요? No. PI 값은 고유의 값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변하지 않는 이유가 PI 값은 고유의 값이야. 스페시픽. 고유의 값이다. 바뀔 수가 없다. 내가 PI가 7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다. 라는 소리. 그 다음 이것 이해되시는 거 맞죠? 그래도 한 번만 더. 자, 우리 수업 시간 했지만 한 번만 더. 자, 등전점 전개운동 할 때 산성 쪽을 플러스를 걸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를 걸었어요? 산성 쪽이 플러스다. 그치? 산불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산성 쪽인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알칼리. 그러면 또 숫자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라 할까요? 여기를 5, 여기를 6, 여기 7, 여기 8이라 하자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pH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등전선 전개운동 할 때 여기다가 프로테인을 넣어도 상관없고 여기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 그럼 저는 뭐 여기다 할게요. 프로테인을. 그럼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pH가 얼마일까? 6이랄까요? 6일 할게요. 그러면은 자 pH 8일 때 pI 6짜리 프로테인 입장에서는 나의 pI보다 더 pH가 높으네. 그럼 나는 버퍼로서 아미노산이 뭐 버퍼로서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너무 알칼리야.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양성자를 주어야 되겠어. 그럼 양성자 주게 되면 자기는 무슨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된다. 맞죠? 그렇겠죠? 양성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플러스로 가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pH 7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pI보다 높으니까 여전히 마이너스가 된다고. 맞아요? 그럼 또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이제는 pI가 6짜리, pH 6짜리 갔으니까 이제서야 뭐가 된다?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내려갔어요. 그런데 나는 pI가 6일 때가 네트 차지가 제로인데 나의 pI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양성자가 맞네? 그럼 나는 어떻게 받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플러스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여서 결국 여기서 머물게 된다. 그럼 지금 역시 전개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죠. 네트 차지는 바뀌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D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5번. B에 해당되는 단백질의 순 전환은 자, B가 2번이었나요? 2번은 PI가 9입니다. B가 2번인데 PI가 9예요. 그러면 그 순 전환은 pH 8일 때, pH 8일 때 그럼 나는 9가 제로인데 나보다 지금 산성이야. 그러면 산성이니까 양성자 받겠네. 그럼 그때는 무슨 차지? 플러스를 갖겠네. 그렇죠? 플러스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돼요. 좀 쉬었다가 하는 거로 할게요. 자, 할게요. 4번부터 이제 풀면 되겠다. 그렇죠? 자, 여기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언급은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어떤 게 어려울 거냐? 제가 볼 때는 용출 용액과 그 다음에 처음에 결합하는 용액 자체가 NaCl의 농도가 우리 보통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건데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올리고데이티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RNA를 어떤 한 종류를 분리하는 실험이라 했어요. 근데 당연히 올리고데이티를 썼단 말은 RNA나 tRNA가 아니라 어떤 거 진액에 있는 mRNA를 분리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진액에 mRNA 같은 경우는 3' 쪽에 뭐가 있으니까 폴리 A 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리고데이티 컬럼에 당연히 결합을 하겠죠.
그러나 rRNA, tRNA는 붙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한 종류는 mRNA입니다. 자, 동물세포, 그렇죠. 진액이죠. 그럼 토탈 RNA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RNA뿐만 아니라 rRNA, tRNA, miRNA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애들이 모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탈 RNA. 근데 우리가 진핵세포 안에 어떤 게 제일 많다고 했어요? rRNA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세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으나 뭐 75에서 80 정도는 다 rRN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tRNA. 그리고 mRNA, snRNA 다 빼고 한다면 세 녀석만 비교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mRNA 양은 세포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훨씬 적어요. 적다. 뭐 여기가 뭐 10에서 15%도 될 수가 있고 얘는 뭐 75에서 8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rRNA가 많다 이 소리예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얘를 침전시키고 토탈 RNA 분리하고 나서 얘를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RNA 분리할 때 많이 썼던 시약이 뭐예요? 여러 가지 시약이 있지만 가장 많이 썼던 게 트라이졸라는 시약을 써가지고 합니다. 근데 얘는 알칼리예요? 아니면 산성이요? 산성인데 물론 아주 강산은 아니고요. 약산성. 어쨌든 알칼리가 아니다. 알칼리 때는 RNA 다 모두 공유결합이 파괴되니까 그거 쓰면 안 된다. 알칼리 추출법 쓰면 안 된다. NaOH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RNA는 완충용의 1에다가 녹였어요. 뭐 전부 다 보자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걸 보려고 하냐. 여기 있는 이 완충용 1번에 NaCl이 0.5몰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용의 완충용의 1번이 뭐가 있냐면 NaCl이 있다는 거예요. NaCl. NaOH는 아니고요. NaCl 염이잖아요. 그렇죠? 염. 이게 왜 들어갔냐 이거예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는 그 RNA 용액을 90도씨에서 5분간 방치했어요. 그러면은 다에서 90도를 썼다는 소리는 일종의 변성하겠다는 소리인데 선생님 근데 RNA는 이미 뭐 싱글이 됐으니까 이게 뭐 변성할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되는데 자 RNA 자체도 어떻게 될 수 있냐 부분적으로 더블 샌드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핀 구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RNA라 하더라도 싱글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형태를 90도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모두 다 싱글로 딱 되는 거죠. 그렇죠? 싱글화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전기운동 할 때 구조가 서로 다르면 전개거리도 달라져요. 특히 이건 선형이죠. 완벽한 선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벽한 선형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분적으로 더블 샌드화 된 거예요. 어떤 뭐 입체 구조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선형과 이런 구조 중에서 누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이 녀석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더 모양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전개거리를 할 때 같은 구조. 그래서 전개운동 시 모두 같은 동일 구조를 유지 위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변성이 필요한 거예요. 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커도 같이 걷는데 그 마커도 역시 선형의 DNA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선형이 필요해요. 뭐 얼음에 두는 것은 그걸 유지하는 것 뿐이에요. 얼음에 두면은 다시 풀리는 게 아니라 싱글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다음 다해서 처리한 용액을 올리고디티 컬럼에 흘려 넣어준 후 그럼 이제 붙겠죠. 누가? mRNA가 붙겠죠. 그리고 나서 완충용 1번으로 충분히 씻어냈어요. 그러니까 완충용의 1번이 용출액 1번이기도 하더라 라는 소리네. 그렇죠? 용출액 A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충용액 2번 있는데 새로운 녀석이요. 앞에 거하고 비교를 하면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네들의 어떤 농도라든지 pH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NaCl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더라? NaCl이 없어요. 나머지는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용출액 A와 용출액 B의 차이점 뭐냐? 라고 하면 얘는 NaCl이 있지만 얘는 NaCl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완충력이 1번 즉 용출액 A 가지고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2번 그게 이제 B를 가지고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각각 용출액 A, 용출액 B를 얻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래프 결과물을 볼게요. 여기 결과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가 컬렉션 번호일 수도 있고 전개 부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전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전개 시간 해볼게요. 리텐션 타임이라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RNA를 측정해야 되니까 흑강도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280 아니면 260. 260. 헥사는 260. RNA도 헥산이니까 260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걸 썼더라? 용출액 A. 그러니까 완충용의 1번을 썼어요. 1번을.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을 용출액 A라고 하는 거죠. A. 그럼 여기서는 우르르 뭔가 떨어져 나갔을 건데 어떤 애가 왔을 것이다. RR이나 TR이 같은 폴리에틸이 없는 애들이 우르르 나왔겠죠. 여기 정말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떤 게 rRNA나 tRNA 같은 애들이 나왔을 거예요. 이 용출액 A는. 그러면 mRNA는 어떻게 됐어요? 올리고디티에 붙었겠지. 그렇죠? 결합했겠죠. 그 다음 무슨 결합을 했을까요? 당연히 수소 결합을 했겠지. 질소 용기와 질소 용기 간에 수소 결합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충용의 2번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애들을 용출액 B라고 했어요. 용출액 B라고 했다. 출액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서야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겠죠. 이게 mR일 거예요. mR이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나온다? mR이가 나왔다. 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보통은 뭔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NaCl이 더 높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니면 DNA하고 프로테인을 결합했을 때 그 떨어뜨릴 때 NaCl의 농도를 그레디언트를 올려줘가지고 떨어뜨리는데 여기는 반대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런 겁니다. 컬럼 내부에 올리고디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올리고디티예요. 그러니까 싱글 샌드 올리고디티 얘가 TTTTT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TTT 비드에. 그런데 여기 싱글 샌드는 인산기가 없는 게 아니죠. 인산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인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산기가 있다고요. 그렇죠? 인산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mRNA가 이렇게 싱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도 역시 마이너스를 틀고 있어요. 이 mRNA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폴리에틸 있겠지.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당연히 여기 와서 붙긴 붙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발이 돼서 못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트륨이 필요한 거예요. 나트륨 어떻게? 여기 와서 쏙쏙쏙 붙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를 상쇄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상쇄한다? 마이너스를 상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들이 와서 붙는다라는 거예요. 나트륨들이. 여기도 나트륨들이 와서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나트륨들이 와서 달라붙는다. 이게 다 뭔데? 나트륨. 그러면 NaCl의 처리에 따라서 용출액 A에 NaCl이 존재했던 이유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상쇄 위해서 한 거야. 아무리 올리고디티와 폴리에틸이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저기 있는 인산기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용출액 A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요 완충력 1번은 완충액
용의 1번은 실험실에서 뭐라 부르냐? 바인딩 용액, 결합 용액이라 합니다. 이 결합 용액이 RNA 실험할 때는 이런 컬럼 할 때는 NaCl이 있는 게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 딱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더라? NaCl이 없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완충용액 2번을 쓰는데 완충용액 2번을 쓰는데 이게 실제 일루션 하는 용액. 그래서 얘를 용출 용액이라고. 얘가 정말 용출 용액이죠.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없어야 돼. 얘는 나트륨과 결합해서 마이너스 상쇄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좀 어려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프로테인 결합에서는 뭐 이온 결합, 수소 결합 파괴해서 NaCl을 그레디언트 준다. 근데 RNA 실험할 때는 요렇게 갑니다. 거꾸로라고, 거꾸로. 그렇죠? 요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 다 해서 90도로 열 처리하는 이유는 변성. 그래서 2차 구조가 풀린다. 그 말은 1차 구조화 된다는 소리겠지. 2차가 부분적으로 더블 샌드 2차 구조 형성된 것이 1차 구조화 된다라는 거죠. 맞죠? 변성이니까. 올리고디티와 RNA 연계 사이에서 형성된 이온 결합 아니죠. 그러니까 염기와 염기가는 이온 결합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결합이 위주다? 수소 결합. 물론 소성 상호작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약하다 뿐이지. 소성 상호작용 또 하긴 하죠. 그러나 수소 결합이 더 강하더라라는 거 아시죠? 근데 이온 결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rRNA 양은 어디 많아요? A가 훨씬 더 많겠지. 그렇죠? 요 부분에. 근데 용출액 B에서가 더 많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렇죠? 적다. 앞에서 다 떨어졌다. 따라 답은 1번. 자, 또 이제 제한 요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X를 포함하는 DNA 단편의 맵이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 플라스미드 맵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제한 요소 절단 자리가 저렇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나, 다와 같이 제한 요소를 이용해서 유전자 X가 들어있는 DNA 단편만, 자, 여기도 이제 잘 읽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한 요소를 썼는데 유전자 X가 들어있는 그 단편만을 가지고 클로닝을 했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넣어 가지고 뭐 조원과 이퀄원이 썼다 해가지고 요 부분을 쓴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이 있는 유전자 X가 있는 부분을 썼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자르든 간에 유전자 X가 있는 부분을 넣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부분을 여기 플라스미에 넣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가부터 해결해 볼게요. 가부터. 가는 이퀄원 처리하고 플라스미드 이퀄원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퀄원이 어디 있죠? 여기. 그러면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 절단해서 넣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절단해서 넣어줄 때 방향성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수가 다 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가는 절단했을 때 플라스미드가 있을 때 여기 이퀄원 자리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똑같은 염기서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죠. 같은 자리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로 갈게요. 이퀄원하고 스마원, 이퀄원 스마원이에요. 그럼 이퀄원은 여기, 스마원 요거 넣었다는 게 아니지. 쭉 어디 가서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얘도 절단되지만 이 부분을 넣은 게 아니라 얘하고 얘를 넣은 거예요. 왜? 유전자 X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퀄원 여기, 그 다음에 스마원 여기에요. 그럼 이거는 딱 정해졌네. 왜냐면 각각 상보성이 맞아야 되는데 양쪽에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럼 나는 방향성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절단했지만 이퀄은 여기니까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항상 어떤 것만 요렇게만 존재합니다. 두 가지 경우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다로 가볼게요. 다 이퀄원과 조원
이쿠아론과 조원. 이쿠아론 여기 있고 여기 있긴 있지만 조원이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얘하고 얘를 통해서 간 거. 요거죠, 요거. 요 녀석. 유전자 X를 포함해야 되니까. 즉, 이 부분을 넣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포함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쿠아론하고 이쪽은 얘는 조원이 아니네. 쌀원이네. 그러면은 절단했을 때 서로 상보성이 안 맞으면 못 들어갈 건데 상보성이 있는 모양이죠. 자, 봅시다. 조원하고 쌀원이에요. 아, 그렇네. 절단하고 나서 여기 TCGA가 있고 TCGA가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 앞쪽에는 서로 다르지만 다시 연결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쿠아론과 조원을 썼을 때 그대로 어떻게 이쿠아론 쌀원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다도 역시 어떻게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방향성 이렇게 봤습니다. 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나는 한 가지 방향밖에 안 되고 역시 다도 한 가지 방향밖에 안 됩니다. 자, 가에서 얻은 제조합 플러스 내에서 유전자 X의 삽입 방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스마 원으로 절단해서 확인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정말 스마 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다시 가로 가볼게요. 가는 이쿠아로인데 요 상태와 이쿠아로인데 그 사이는 스마 원이 여기 하나 있는데. 자, 스마 원 볼게요. 스마 원이 여기 있죠. 이쿠아로인데 그 스마 원이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요. 스마원이 어디 있냐? 이쿠아론 자리 다음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 부분은 얘예요. 그다음 얘는 요거예요. 맞아요? 스마원은. 그다음에 얘를 볼게요. 얘 화살표 이쪽에서 요 부분에 스마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스마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이쿠아론 자리 옆에 보면 스마온이 있어요. 옆에 또 스마온이 있어. 그러면 스마온으로 절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크기가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스마온 절단하면 이 전체 나오고 작은 거 나오죠. 그러면 크기 때문에 서로 구분돼야 안 돼요. 되지. 그렇죠? 방향성 구분돼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스마운을 절단하면. 자, 나에서요. 클로닝된 제조와 플란센트에서 유전자 X 삽입 방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른 쪽 방향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다에서 얻은 제조와 플라스미드를 다입니다. 다도 역시 한 방향밖에 없는데 이쿠아론과 쌀원으로 절단하면 두 조각의 DNA 단편이 생성된다. 자, 일단 이쿠아론으로 가는 거. 이쿠아론은 당연히 여기 있겠죠. 이쿠아론. 여기 있구나. 이쿠아론. 여기. 그 다음에 조원이라는 자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조원 자리는 이쿠아론.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쿠아론이 저한테는 들어갔겠지. 요 녀석이 요렇게 들어갔겠네. 그러면은 이쿠아론은 여기도 이쿠아론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이쿠아론이 있네. 두 가지 자리네. 그렇죠? 이쿠아론. 맞죠?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요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원인데 조원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겠지. 이 부위가 생길 수 없고 쌀원도 이 자리는 사라졌겠네. 그러면은 무슨 자리도 없고 무슨 자리도 없다. 조원도 없고 쌀원도 없어요. 맞아요? 다시 할까? 오케이. 시간 되더라도 이거 할게요. 얘만 다시 보겠습니다. 조원하고 쌀원 볼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하는데 이쿠아론하고 조원이에요. 조원 여기. 근데 조원이 이 끝쪽이 어떻게 되냐면 자 C 그리고 이렇게 돼서 요거죠. 요거 GAGCT GAGCT까지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절단해서 온 거예요? 조원을 절단하면서 들어온 거고 그다음 이제 백타는
쌀원을 통해서 왔다고요. 쌀원. 이퀄은 쌀원. 그 요거 적어야 되겠죠. 요거. 그러면 얘는 이제 벡터요. 벡터. 얘는 이제 벡터에서 온 거예요. 플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뭐로 잘라서 왔다? 쌀원으로 잘라서 왔다고.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적어야죠. TC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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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C하고 G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재조합된 거예요. 연결이 됐다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쌀원으로 여기를 쌀원으로 절단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왜냐면 원래 여기가 쌀원은 C가 아니라 어떻게 G가 있어야지만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쌀원도 절단 못하고 조원도 절단 못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조원도 이제는 더 이상 절단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양쪽에 이 서열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치? 그래서 서로 붙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쌀원이나 조원으로 절단할 수 없다. 그 염기서열 양쪽이 다 다르니까. 됐죠? 그래서 이퀄원과 쌀원으로 절단하게 된다면 이퀄원을 통해서는 됩니다. 이퀄원을 통해서는 되지만 쌀원으로 절단하면 두 조각의 DNA 단편이 생성된다. 두 조각의 DNA 단편이 생성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퀄원과 쌀원을 절단하면 쌀원이 일단 안 된다고. 쌀원이 안 되고 이퀄원으로 절단하면 두 조각의 DNA 단편이 생성된다. 답이 틀렸죠. 3번. 다시. 다 그림에서 어떤 거? 요거요. 조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원하고 쌀원 들어갔으니까 쌀원. 그러면 여기는 없다. 오케이. 요거만 된다. 미안해요. 양쪽이 다 아니지. 그렇죠? 왜냐면 이 서열 안에 요게 요렇게 들어갔으니까 이 안에 요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있던데 여기 안에다가 얘가 들어갔다. 그렇죠? 이퀄원 자리에 요렇게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요 부분은 요게 이제 요렇게 들어간 거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두 조각의 DNA 단편이 생성된다. 라는 것이 틀렸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절단하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나오겠네. 그렇지? 이 전체가 나오겠지? 맞아요? 전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으로 가볼게요. 6번. 어떤 세포에서 DNA 추출해서 PCR이네요. PCR. 세포를 파쇄하고 RNA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러니까 RNA와 프로테인이 필요 없으니까 없앤다 이 소리겠죠. PCR을 위해서는 DNA가 필요하니까. 가시료에 페놀을 처리한 후에 원심 분리해서 페놀층과 수용액층으로 분리한다. 자, 이것도 우리 연습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나에서 오면 페놀 익스트레이션 방법을 써서 페놀 추출법을 썼는데 이 방법은 프로테인을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페놀층이 밀도가 무거워서 물론 이제 아이소아밀 알코올하고 이런 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상층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DNA가 있겠지. 그렇죠? DNA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페놀층은 당연히 프로테인들이 존재할 거예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페놀 익스트레이션 할 때는 페놀이 밀도가 더 무겁다. 그 다음에 그래서 분리된 수용액에 이 수용액이 위쪽에 있어요. 에탄올을 첨가해서 지노미틴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회수했겠죠. 회수해서 일종의 뭐 한다? 에탄올 PPT.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지노미틴을 침전시켰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주형으로 해가지고 한 쌍이 프라이머, 나머지는 같네. 그냥 일반적 이야기네요. DNA 주형, 한 쌍이 프라이머, DNTP, 택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30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94도가 있는 것은 변성이고 얘가 뭘 것 같아요? 어닐링이다, 그렇지? 어닐링. 72도는 신장. 그래서 1번이라는 것이 여기 1번 맞죠? 1번이 어닐링이에요. 이때 뭐 한다? 주형의 DNA와 누구하고?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주형의 DNA와 프라이머가 결합한다. 맞죠? 자, 그랬을 때 나에서 페놀층은 수용의 층보다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밀도가 더 높아요. 구간 1번에서 프라이머가 주형 DNA 결합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닐리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연습을 했는데 단일 가닥 DNA도 PCR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래서 6번인데 물론 이것이 수업 시간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되는지를 설명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 부분이랄게요. 그런데 저는 싱글만 들고 왔어요. 그래도 증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처음에는 사이클을 돌 때는 프라이머 한 종류만 붙겠죠. 그렇죠? 리버스 프라이머만 붙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신장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원 사이클을 돌았을 때 이야기. 원 사이클을 돌았을 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더블 샌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이제 변성이 됐던 거, 변성이 된 모습. 근데 이제 프라이머가 붙는 모습, 프라이머가 와서 붙는 모습, 어닐링. 그 다음에 이제 증폭된 모습, 증폭된 모습. 결국 증폭된다, 그죠? 그러니까 두 바퀴를 돌게 되면 처음에는 싱글이었지만 그렇지만 원 사이클을 돌게 되면 더블 샌드가 되니까 그 뒤에는 이제 프라이머가 양쪽이 다 붙어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증폭이 된다, 안 된다? 증폭이 된다.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6번. 자, 7번 갈게요. 염기서열 결정하는 거네요. 그럼 DD, NTP 이런 거 쓰겠다. 그렇죠? 뉴클리티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 얘가 DNTP였다면 여기 2'의 기억에는 OH가 돼요. 아, 근데 H요. H가 되겠지. 그렇죠? H가 될 겁니다. 얘가 만약 DNTP였다면 또 기억은 H예요. 근데 만약 DDNTP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기억은 역시 H. 다이디옥시. 그러니까 3' 쪽에만 이제 갈리는 것뿐이지. 3' 쪽에는 만약 DNTP였다면 3' 쪽에는 뭐가 OH. 근데 만약 여기 같으면 그냥 H가 되겠지.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저기 있는 2'은 그대로 수소만 있습니다. 그럼 만약 NTP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3'은 OH고 그다음에 기억이라는 2'에는 OH 수상기를 들고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DNA 염기서열 분석이니까 NTP를 넣을 이유가 없고 DNTP 또는 DDNTP를 넣을 거니까 기억이 모두 다 수상기가 없는 상태가 수소만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4개의 시험관을 준비했고 왜 4개일까요? DDATP 이런 것들을 각각 해야 되니까 4개를 준비할 수밖에 없고 단일 가닥 주형 DNA와 그쪽 단일 가닥을 써도 돼요. 싱글뿐만 아니라 더블 샌드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변성이란 과정을 전처리 해야 된다. 어쨌든 싱글이 맞는 거죠. 그죠? 근데 DNTP 프라이머 쓰고 프라이머도 몇 종류 써야 돼요? 하나만 써야 되지. 한 종류. 이거 뭐 증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주형만큼만 합성을 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한 종류. 그 다음에 방사선 표시됐던 DATP. 이게 좀 희한하네. 왜 저걸 썼을까? 자, 그리고
4개의 시험관이 각각 그렇죠. 이런 식으로 DDATP, DDCTP, DDTTP, DDGTP니까 4개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DNA 중합효소 첨가하고 중합 반응 시킵니다. 나에서 합성된 녀석을 겔 정경도 분리하고 자 이때 뭘 써야 돼요? 아가르제를 써야 돼요? 아니면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그치?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을 써야 돼요. 이게 해상도가 높은 젤이기 때문에 뉴클리티드 한 개도 구분한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자동 방사 뭐 사진법, 자기 방사법을 했던 그 자기 방사법을 써야 되겠죠. 오토 레디오그래프 자기 방사법. 암실에 엑스레이 필름 얹어서 감각시킨다 이 소리. 자 그러면 데이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각각의 전개를 마이너스 DNA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겠죠. 이게 제일 길이가 짧은 거 이게 길이가 긴 건데 그리고 얘와 얘의 차이는 어떻게 뉴클리티드 하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읽어보면 여기서 DDATP가 들어가서 멈췄으니까 3' 쪽에는 어떻게 A가 있겠죠. 그 다음 녀석이 누구예요? T네.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A고요. 그 다음에 G고요. 그 다음에 C고요. 그 다음에 G고요. T고요. A고요. C고요. G가 돼요. 그렇죠?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형이 있을 때 이게 파이 프라임이고 3 프라임이고 읽으려고 하는 주형 대리가 있을 때 프라이머를 여기다 만약 썼다면 이게 프라이머예요. 그럼 얘는 이제 파이 프라임이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요거 말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T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C라는 소리죠. 요렇게 갔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어떤 데이터부터 오냐? 파이프라임에서 3' 말단, 파이프라임 말단부터 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주형이 아니라 새로 합성된 그러니까 저는 비주형이라 할게요. 비주형 새로 합성된 그 DNA부터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주형이 아니라고요. 파이프라임 말단부터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출제자는 어떻게 간다? 주형 DNA 파이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상보적으로 바꿔서 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임에는 C, G, T, A, C, G, C, T, G, A, T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기억력. DDNTP와 DNTP 모두 기억 아까 해봤어요. 수상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다. 맞죠? 그죠? 다 얘니까. 그래서 있지 않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 다음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니은이라는 게 지금 주형이었어요. 그렇죠? 단일 가닥의 주형.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니은에 대한 해석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자, CGT 맞아요? CGT. 맞네. 여기도 적을게요. 다시. 얘는 이제 주형인데 아까 했던 거 CGTA, CG, CTGA, T로 가더라. 그게 맞아요? 맞네. 맞죠? 그래서 이온도 답입니다. 가에서 방사선 표시된 P32 표지 DATP 대신에 프라이머를 방사선 표시하고 나서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냐? 오히려 DM 문장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일반적인 이게 생어 메서드인데 생어 메서드 할 때는 생어 메서드 P32 표지된 프라이머를 씁니다. 프라이머를 이용해요. 무슨 말이면 여기다가 방사선 표지 해가지고 하면은 그 녀석이 프라이머와 연결된 애들이 각각의 자기 방사법이 나온다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오히려 이 실험을 할 때 출제자님은 우리 교수님은 DATP를 요 녀석을 필수를 하는 게 이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건데 이게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왜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그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뭐냐면 DATP P32 표지된 녀석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DNTP도 있고 DDNTP도 있는데 각 튜브에 그리고 나머지 쭉 있는데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프라이머도 방사선 없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자기 방사법으로 디텍션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프라이머는 방사선이 없다고. 그럼 저는 이 녀석을 별표로 할게요. 별표로 할게요. 별표로 할게요. 지금 방사선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붙어도. 그런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T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이 A가 들어가는데 방사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무조건 첫 번째나 두 번째 초반에 방사선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데이터가 요 녀석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이 T가 막 들어가고 그래서 요 녀석이 우리가 봤던 첫 번째 데이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A가 먼저였구나. 죄송합니다. 요 녀석이 이렇게 A 그다음 얘가 T. 그래서 여기가 A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이게 첫 번째였을 수도 있어. 첫 번째에서 A부터 출발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를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녀석이 A가 들어갔을 때 요게 첫 번째니까 무조건 이 녀석이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 녀석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DD ATP가 들어가서 멈췄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넘버링 된 거 없죠? 이 녀석이 1번이 한다면 1번이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텍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 염기를 읽을 때 무조건 A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한 거예요. 됐죠? 그렇지 않고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하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이런 거겠지. 우리는 일단은 여기가 T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A가 들어가고 여기가 A가 들어가는데 프라이머 이때까지는 요 녀석이 방사선 표시된 게 들어갔고 그죠? DATP인데 유래서 P32가 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방사선 표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요게 온 거 같죠. 그 다음 뭐예요? T야? T면은 여기에 T가 들어왔다는 소리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애가 왔다고? DD, TTP가. 그래서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췄고 그래서 그게 전기운동하고 근데 방사선이 어떻게 얘가 있을 거니까 디텍션 되더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프라임에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화시켜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가 당연한 거예요. 뒤에가 당연하다. 처음에 DATP를 표시한다는 게 좀 이상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단백질의 특성을 SDS 페이지로 알아본 실험이다.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부터는. X는 150개의 아미노산 장기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시스테인이 한 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게 150개의 아미노산이 구성되어 있대요. 이게 시스테인 같아요. 근데 시스테인 혼자 가지고는 이완결합 못하죠. 그렇죠?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Y는 시스테인 장기가 세린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수상기를 표현했구나. 그럼 똑같은 거예요. 150개인데 치환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Y 단독으로는 또 이완결합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Z라는 녀석은 2개의 Y가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된 융합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YY가 연결되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치면은 300개의 아미노산이 돼 있겠지. 그렇지만 시스테인은 없어요. 이화결합은 절대 불가능해요. 라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 이 상태로 정경도 하게 되면 얘가 가장 무거우니까 제일 느리게 갈 거고
얘네들은 뭐 비슷하게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제된 X, Y, Z를 환원 상태와 비환원 상태, 자 이런 식의 스타일이 좀 피트가 좀 많았는데, 환원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화결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겠지. 이화결함을 다 파괴했다. 있어도 그거 없애버렸다. 이 소리겠죠. 그럼 뭐 쓰면 환원 상태가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베타 머캅토에탄올 DTT를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타 머캅토에탄올이나 DTT를 처리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비환원 상태라는 것은 이화결합이 있어도 그거 그대로 놔두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이화결합 존재 가능하다. 그냥 그거를 그대로 놔뒀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이화결합 있으면 그대로 놔두고 없으면 그냥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염색 시약을 이용해서 전기용도 했다. 저 염색 시약은 ETBR이 아니겠죠. 그렇죠? 코마시 파랑이 될 겁니다. 코마시 블루런트 블루. 그래서 그 파란색이 결국 단백질 밴드예요. 그렇죠? 파랑이니까. 그래서 그림 1과 2는 환원 상태 비환원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XYZ 하나를 정경한 것이다. 여기서 바로 분석할 수 있지만 보기 보고 분석할게요. 자, 갑니다. 지금 1과 2가 어떤 게 환원인지 비환원인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X, Y가 아까 300, 300이었나요? 150, 150, 300이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이 녀석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였을 것 같아요? Z. 왜냐면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화결합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모르겠어. X, Y가. 근데 여기가 이렇게 얘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화결합이 있을 때는 저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냐면 붙어서 가서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이화결합을 허용했다는 소리니까 어떤 상태? 비환원 상태고 여기는 이화결합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환원 상태. 그래서 얘가 X가 되고 Y가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됐네. 선생님 근데 어떻게 X가 뭐 150개 아민산인데 Y가 똑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크기가 커요? 둘이가 붙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소리냐? 지금 X와 X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붙으면 결과적으로 요게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게 이제 1번의 1의 데이터가 이렇다는 거야. 그런데 2번의 데이터는 저 이완결을 끊었으니까 각 따로따로 하면서 그래서 각각의 멀리 갔더라 이 소리예요. 기억. ETBR 아니죠. DNA, RNA를 하는 거니까 코마 18항. 1번이 비환원 상태고요. 맞아요. 정경동 과정 중 단백질 한 분자당 결합된 SDS 분자수는 프로테인의 길이가 길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SDS가 더 많죠. B하고 A입니다. B가 얘죠. A. 얘가 더 많지. B가 더 많아요. B 단백질이 A보다 많다. 맞죠? 따라 답은 6번. 6번. 자, 12번. 9번. 자, 진핵세포에서 분비 단백질 A의 번역 후 가공에 대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번역 후 가공. 그리고 얘는 이제 정해진 게 진핵이고 분비를 할 수 있다고 했고 번역 후 가공. 그럼 분비를 위해서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돼요? 부착 리보솜. 맞죠? 시그널 펩티드가 있었으니까 분비를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부착 리보솜, 바운드 리보솜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 있는 A라는 단백질은 프로틴 A의 합성은 그럼 당연히 조면소 포체부터 만들어져서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골지체로 갔겠죠. 그 다음 그 녀석이 어떻게 소은항 형태로 해서 엑소사이토시스 됐겠죠. 그러니까 얘가 분비를 했겠죠. 그리고 막관통 영역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막관통 영역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초반에는 시그널 펩티드가 있었겠지. 그렇죠? 조면소포체로 가는 ER 시그널 펩티드가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시그널 펩티드가 절단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 다음에 조면소포체에서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당화가 이루어졌었겠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도 어떻게? 당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서로는 당화가 좀 다르죠. 여기는 무슨 링크드? N링크드. 그때 아민산은 어떤 거? 아스파라긴. 여기는 O링크드. 어떤 아민산? 세린. 또 하나 더. 트레오닌. 같은 수상기를 제공하는 애들한테 붙였을 거고, 그 다음에 당화에 관계되는 글리코실 트랜스포레이즈, 당화 효소는 어느 쪽에서 작용한다? 각각의 조면소포체 내각면에서, 골지체 내각면에서 작동하니까 인사이드 아웃이 돼서, 그래서 항상 안쪽에서 배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내각면 쪽에서 당화가 될 거예요. 왜? 그 효소가 안쪽에 있으니까 세포질을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인사이드에다 붙여버린다. 그러면 가공 과정 세 가지 형태를 지나며 골지체를 거쳐서 3번의 형태. 이게 골지체에서 봤던 모습이래요. 골지체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것 같아요? 올리고당, 탄수화물 붙었죠. 그렇죠? 올리고당 이런 게 붙었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 세린, 트레오닌 또는 아스파라긴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슬에 결합하는 두 아민산 장기 S1과 S2가 있더라. 각각 기억과 니은 S1과 S2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디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서 일어났을 것 같고, 아마도 얘가 아스파라긴이었을 것 같고, 얘는 뭐 세린이나 트레오닌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1번 됐다가 2번 되고 3번 되는 이 순서대로 그냥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 A의 항체는 1, 2, 3 모두를 잡을 수 있고, 항 S1 항체는 S1의 당이 결합된 A를, 즉 무슨 말이냐? 항 S1 항체는 요것만 잡는다는 소리고, 맞죠? 그 다음에 항 S2라고 하는 녀석은 S2에 결합한 요 녀석만 잡는다는 소리고,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각각 항체를 써서 했는데, 항 A 항체는 저 세 가지 모두 다 잡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왜 3번이 더 느리게 가요? 탄수화물이 더 많이 붙었으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S1 항체를 썼을 때 얘네들은 두 개만 됐겠죠. 그러면 이게 왜 그래요? 얘네 둘 다 있으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도 잡고 얘도 잡으니까 2분 3분 되고, 항 S2라면 얘만 잡혀서 나왔던 이유는 결국 니은만 잡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기억은 S1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양쪽 둘 다 잡혔으니까 그래요. 골지체에서 3번은 SRP에 결합한다? SRP는 시그널 펩티드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부착 리보솜에서 번역 도중에 뭐가 나오면 시그널 펩티드가 번역 시 그때 세포질에 있던 누가 SRP가 결합한다. 이게 위치가 어디래요? 세포질에 있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부착 리보솜에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자율할게요. 자율 리보솜에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한다? 부착 리보솜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 조면소포체에서 번역을 하는데, 번역.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시그널 펩티드는 절단되고, 그리고 당연히 SRP는 이탈돼요. 그러니 당연히 골지체는 시그널 펩티드 없는 상태니까 SRP가 결합할 수 없다는 소리지. 그렇죠? 결합 못 합니다. 그럼 어디서 결합하는 거예요? 세포질에서. 시그널 펩티드와 SRP가 결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A 가공 과정 중 당사슬은 세포 기질에서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당사슬을 어디서 한다? 내각면 쪽에서. 소포체 내각.
또는 골지체의 내각 그 세포지를 바라보는 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당사슬은. 따라 답은 1번. 하나를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9번까지 하게 된 거고, 그러면 10번, 11, 12, 13, 4개 남았네. 아마도 7문제인가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